과거에는 ADHD가 어린이에게만 존재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상당수가 성인이 되어서도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인 ADHD는 진단이 어렵습니다. ADHD의 증상이 궁금하고 뭔가 의심이 된다면 안녕하세요. 이웃집 닥터 하이맵 의원 이창 원장입니다. 오늘은 ADHD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요. 특히 성인 ADHD가 어떠한 것인지, 어떤 증상을 갖고 있는지,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ADHD는 두 가지 증상이 합쳐져 있는 병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의력 결핍과 과잉행동 장애가 있는 두 가지의 증상이 있는 질병군이다라고 하시면 되겠는데요. 충동성의 증상을 특징으로 하는 신경발달 장애입니다. 주로 ADHD는 소화기에 진단되지만 상당수가 성인이 되어서도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뇌의 전두엽에서 실행 기능의 문제로 인해서 일상생활에서 문제가 나오는데요. 집중력이 부족하게 되고 계획 수행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 조절 문제 등이 나타납니다. 네, 같은 ADHD지만 소아와 성인이 나타나는 증상들은 많이 다릅니다. 소아 ADHD는 과잉 행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요. 수업 중에 자리를 일어나서 돌아다닌다든지 말을 많이 하는 등의 행동을 보입니다. 절제가 잘 되지 않는 행동을 주로 보이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비해서 성인 ADHD는 주의력 결핍과 충동성이 주되게 나타납니다.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시간 관리를 하는 데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대인관계에서도 어려움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과거에는 ADHD가 어린이에게만 존재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국내 의료진이 전국 규모의 표본을 대상으로 성인 ADHD의 유병률이 어떠한지, 동반 질환은 어떤지를 조사했습니다. 19세 이상 성인 17,799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요. 국내 성인 중 2.4%가 ADHD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대 연령에서 유병률이 유의하게 높게 나왔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원인을 개선해 줘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하지만 성인 ADHD는 진단이 어렵습니다.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와 혼동될 수 있어서 방치되는 경우도 많고요. 특히 성인기까지 ADHD 증상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어린 시절에 내가 산만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잉 행동보다는 주의력 결핍 증상만 주된 증상이라서 진단을 잘 받지 못하고 지내온 경우가 많은 경우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조용한 ADHD라고 명명하기도 합니다. 과잉 행동의 증상이 없어서 눈에 잘 띄지 않아서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잦은데요. 게으르다, 노력이 부족하다 이러면서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앞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성인의 경우 주의력 결핍에 따른 주의력이 부족한 증상, 그리고 두 번째 충동성의 증상이 나타나고 세 번째로는 과활동성에 의한 과잉 행동이 나타나는 세 가지 영역의 증상이 주된 것입니다. 직장인의 한 환자분은 업무를 하다가 갑자기 머릿속이 멍해지면서 메일을 작성하는 도중 다른 창을 보고 있는 자신을 언뜻 발견하기도 하고요. 멍 때림과 지나친 공상을 하기도 합니다. 정상군과 비교를 해봤는데요. 성인 ADHD 환자분이 정상군보다 다른 정신질환을 동반하는 경우가 흔하였다고 합니다.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정상군보다 11.6배나 많이 나타났고 양극성 장애도 3.2배나 더 빈번하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보면 ADHD가 그냥 방치하면 정서적인 갈등의 문제가 많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인지 기능을 적절히 발휘하지 못해서 직장 문제도 생기죠. 충동적인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가족이라든지 친구, 동료와의 관계가 악화되기도 합니다.
우울증, 불안장애,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약물 남용의 위험성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충동성으로 인한 충동적인 소비와 지출 계획 부족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을 수 있겠죠. 이런 주의력 부족이나 충동성 때문에 운전 시에 교통사고 위험률도 증가하게 됩니다. 이 ADHD의 치료제를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중추신경 자극제와 중추신경 비자극제의 약물들이 있거든요. 가장 많이 흔히 쓰는 약물이 중추신경 자극제였습니다. 중추신경 자극제는 메칠페니데이트 계열과 암페타민 계열이 있는데요. 암페타민 계열은 현재 국내에서는 처방되지 않고 외국에서 처방되는 약들입니다. 중추신경 자극제라서 여러 가지 각성에 따른 부작용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겠죠. 식욕이 감퇴한다든지 불면증과 같이 수면에 방해를 주고요. 그리고 심장이 두근두근 거려서 굉장히 불안 증상을 많이 느끼고 혈압이 상승하고 짜증이 나고, 만약 그 환자분이 틱이 있다면 틱 증상을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혈관계 위험성이 증가하기도 합니다. 중추신경 비자극제로는 아토목세틴이 주되게 있습니다. 이 약물을 쓸 때에는 간 기능이 좋은지 간 기능 검사를 주기적으로 해야 되고요. 졸음이라든지 피로감이 있을 수가 있고 소화불량과 같이 위장관 계통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 외에도 다양한 비약물적 치료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문제입니다. 잠을 잘 자는 수면 관리를 일단 잘 하셔야 됩니다.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고 취침 전에 스마트폰과 같이 자극을 주는 이러한 행동을 줄여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 분비를 잘 촉진하기 위해서 규칙적인 운동도 ADHD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단으로서 오메가3나 지방산 섭취를 증가시키고 카페인과 당분과 같은 이런 음식류를 과다 섭취를 줄이는 것이 또한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ADHD 경우에는 행동치료 방법도 있습니다. 집중하는 시간과 휴식하는 시간을 좀 더 짧게 습관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집중하는 시간을 20분에서 25분 정도 정해서 집중을 하고 5분 정도 휴식을 취하고,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집중하는 시간을 내가 조절함으로써 집중이 안 되는 시간을 줄여 나갈 수가 있겠죠. 내가 할 일 목록을 작성해서 우선순위의 일을 먼저 정리하는 습관을 가지며 짧은 목표를 정하고 이 일을 순차적으로 처리해 나가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감정과 충동 조절하는 방법이 필요하겠고요. 명상과 마인드풀리스 같은 방법을 통해서 나의 주의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충동 조절을 하는데 도움을 받아야 되겠고요. 나의 감정에 대한 기록을 작성을 하면서 내가 부정적인 생각 패턴이 있다면 그걸 교정을 해 나가는 방법도 나 자신에게 스트레스를 덜 주어지고 집중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지행동치료와 비약물치료인 TMS 치료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TMS 치료는요, 약물이 아닌 비약물로서 우리의 뇌 기능을 보고 뇌 기능이 약화된 쪽을 TMS의 자기장으로서 그 뇌세포를 강화시키는 치료 방법입니다. 큰 부작용 없이 나의 뇌 기능이 떨어져 있을 경우에 그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죠. 개인마다 뇌의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부족한 영양소가 있다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성인 ADHD는 단순한 집중력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질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작은 습관 변화가 ADHD 증상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만약 방치를 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약물 치료와 비약물 치료를 병행해서 치료를 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관리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ADHD, 특히 성인 ADHD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만약 ADHD의 증상이 궁금하고 뭔가 의심이 된다면 정확한 진단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웃집 닥터
하이맵 의원 이창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